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논문 주제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러 갔었어요.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 그분의 수업을 들었고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교수님 전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드려도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었고, 그렇게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었어요. 여러분께서도 대학원 수업 들으시면서 어떤 교수님의 수업이라든지 그 관련 영역이 여러분의 연구 분야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수업 중간에 따로 교수님께 찾아뵈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서라도 교수님께 뭐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시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학기가 끝나더라도 이제 교수님께 관련된 어떤 질문을 조금씩 드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른 전공 교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릴 일이 있다 이러면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가는 편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질문을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딱 정해놔요. 뭐 한 가지 정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정말 중요한 질문 이렇게 뽑아 놓고요. 지도 교수님이라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맥락을 이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도 교수님이 아니라면 그런 맥락이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교수님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질문이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상황이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아닌 분께 뭔가 질문을 드리러 갈 때는 어떤 연구 관련된 맥락을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요. 한 2, 3분 정도 되게 짧게,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공부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도록 그 맥락에 대해서 한 2, 3분 정도를 이렇게 짧게 준비를 해요. 그런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교수님도 딱 들으시면서 얘가 어디에 관심 있고 이 분야의 어느 영역이 어느 지점에 있고 이게 궁금한 이유가 이거구나,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러 갈 때는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날 교수님과 서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쭉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분석하면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라면, 의미 없나? 이거 내가 괜한 생각하는 건가? 이러면서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그냥 훅 받아들이고 제 마음을 접었을 텐데, 그날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 생각을 이렇게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현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러냐고, 충분히 그걸로서는 어떤 연구에 뭐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정말 그 방향으로 그렇게 논문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일이죠. 계속 자료를 조사하고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 가다 보면, 그리고 관련된 다른 논문들을 찾다 보면 이게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교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마음이 벅찬 거예요. 내가 정말 좀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좋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의미 깊었던 거는, 그렇게 교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교수님께 이제 뭔가 새로운 것, 교수님은 아시고 저는 모르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배움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저런 논문들을 막 찾으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맥락을 이렇게 만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모호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수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모호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게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자로서의 어떤 내재적 동기와도 연관이 되는 건데, 동기에는 외부에 의해서 어떤 자극이 되는 동기가 있고,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동기가 있잖아요. 뭐 청소년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 외부에서 비롯되는 동기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내부의 어떤 내재적 동기보다는. 그렇지만 저희처럼 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내부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재적 동기들을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그걸 강화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강화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게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이것이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신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다음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동기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 관심사에 대해서 타 전공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러 갈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수님과의 말씀을 나눈 후 제가 느꼈던 점들, 어떤 점이 의미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자의 내재적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 그리고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이나 느낌, 아이디어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그냥 놔두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뭐 생각, 아이디어, 느낌 같들이 떠오르면 정리를 하셨다가, 어떤 것들은 질문의 목록을 만들어서 다른 관련 어떤 전공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누군가와 나누시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하신 어떤 과정에 대한 확인도 되고, 그게 본인의 동기, 본인의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하고요.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